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기의 생각의 전길입니다. 오늘은 동궁 리뷰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뭐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 10위권 안에 안착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1위 안착했다가 좀 다시 떨어지는 추이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근데 뭐 세계가 극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국뽕 컨텐츠로서 이렇게 또 소비되고 있다는 측면이 사실 그게 진짜 사실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뭐 지표들은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본다. 네, 뭐 그런 반응들이 나와서 알고리즘도 타볼 겸 그리고 요즘에 이런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동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테마적인 요소, 그, 그 귀신들을 테마하는 어떤 이야기 축이 있고요. 하나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 왕과 대비가 권력적으로 되게 암투하는 권력의 어떤 비정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의 두 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동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암투, 권력의 비정함, 그것을 드러내는 어떤 서사 라인의 그 조승우 씨가 연기한 왕과 장영남 씨가 연기한 그 대비의 대립이 상당히 잘 표현됐고 오히려 귀신의 세계보다 더 무섭다. 그들의 표정 연기를 놓고 보고 있으면 더 무섭다. 그만큼 몰입감이 높다. 라는 게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뭐 이씨 왕조죠. 이씨 왕조에서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배우고 뭐 드라마화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방원의 스토리라든가 뭐 이성계는 심지어 이방원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아들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척들이나 뭐 심지어 자신이 왜 와이프의 가족들을 싹 다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그 처가 쪽을 싹 다 인물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참 비정하죠. 예, 권력이라는 게. 근데 그런 비정함들을 이 동궁 안에서 그 왕과 대비를 대립시킴으로써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연기도 되게 훌륭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승우가 나오는 딱 장면, 왕이 나오는 장면만 봐도 우리가 뭔가 압도당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긴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되게 탁월했다라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반대축인 그 테마적인 어떤 요소, 그러니까 구천이라는 캐릭터, 남주혁이 연기한 구천이라는 캐릭터와 노윤서 씨가 연기한 그 생강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결국에 이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억울함을 낳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하게 그 권력 때문에 비정하게 죽어나간 그런 사람들의 한이라는 것을 결국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캐릭터는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막 추적하고 그리고 그 실체를 찾아서 죽입니다. 죽여서 좋은 곳에 보내죠. 그리고 죽이기 전에 이제 한마디 하는 게 그런 사람들 언젠가 벌을 받는다. 이게 사필기정이죠.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다. 그러니 더 이상 이승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그 귀신들을 이제 물리치는 어떤 형태로서 테마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극 중에 긴장을 만들어내는 그 귀신의 서사는 되게 동양적이고 한이라는 정서를 잘 보여주지만 그걸 풀어내는 방식의 과정은 사실상 되게 서양권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서양식의 어떤 그 비주얼라이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한국 문화 컨텐츠 그러니까 한국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사실상 그 극중의 갈등을 이렇게 없애는 쪽은 철저히 서양식 논법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의 세계로 가는 그 설정도요. 약간 콘스탄틴에서 나오는 그 발에 물을 담그고 이렇게 그 지옥으로 가잖아요. 콘스탄틴은. 그러니까 물이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네, 그런 장치가 있는데 어, 이 작품에서도 똑같이 구천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물에 들어가면 이제 그 귀의 세계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능력은 그 구천만의 것이 아니라 그 생강이라는 캐릭터도 어떻게 왜 생강에도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뭐 생강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귀의 세계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그 가면 되게 불그스름한 어떤 배경에 음산한 어떤 배경에 그러니까 이걸 되게 만화적으로 되게 구현됐다라는 게 좀 뭐랄까 표현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 이승과 그 귀의 세계의 어떤 차별점을 두기 위해 이 색감이라는 것을 썼다라고 보는데 되게 인위적인 듯한 어떤 느낌의 그러니까 원한이고 이러면 뭐 이렇게 붉은색이어야만 할까요? 저 왜 그걸 붉은색으로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연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귀신을 죽이는 것으로서 이제 승천시키죠. 좋은 곳으로 가는 이렇게 이승을 떠나게 만드는 뭐 이제 그런 테마의 어떤 방식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갈등이라는 것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서사는 되게 무겁고 진중한데 그것을 일소에 소비시키는 어떤 형태의 선택이 저는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서 안에서 귀신이라는 것을 다룰 때 이 한이라는 저서,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건 구원적 서사거든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억울함을 듣고 같이 공감하고 슬퍼하면서 그리고 그 테마라는 것도 액션이라는 것도 단순히 칼로 찔러 넣는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그 세계에서 어떤 테마의 법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벼울 거면 그 세계에서 통용하는 어떤 주문이라든가 뭐 캐릭터가 뭐 부적을 쓴다라거나 뭐 다양한 어떤 한국적인 되게 매력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뭔가 도사 전우치처럼 뭐 그런 능력이라는 것들이 막 발휘되고 그리고 뭐 주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있으면 차라리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복숭아 가지가 동쪽으로 뻗은 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자신의 피를 묻혀서 이제 갖고 갈 수 있어요. 귀의 세계로. 그런 거 이제 그게 이제 칼로 표현이 되고 나중에는 그 대추나무에 벼락이 맞아서 그걸 우리가 벽조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추나무는 양의 기운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번개까지 치르면 양의 기운이라서 그 양의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애군을 막아준다라는 어떤 미신이 있거든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 가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템처럼 이제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내구성 좋은 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귀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풀어내는 요소로서 귀신을 멸할 때 아이템이 쥐어지고 그 아이템으로 게임을 하듯 그냥 죽이고 그 위로하는 듯한 말 한마디를 딱 내뱉으면 그냥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서양식 논법으로 풀어낸 어떤 테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가볍게 일소에 소거시키는 어떤 액션의 통쾌함으로 소거시키는 방식이 사이다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갈등을 구축하는 그 한 축의 서사는 도대체 왜 그토록 진중하고 무겁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극중의 무거움을 풀어내는 방식이 이 사이다 형식이고 그리고 물화시키는 어떤 방법으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동궁이라는 컨텐츠를 홍보하기에 꺼먹살이라는 되게 귀여운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성공하려면 가져야 되는 어떤 논법처럼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 캐데언이 그랬던 것처럼. 캐데언에서 그 호랑이 귀여운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를 이제 동궁에서도 좀 차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만화적인 어떤 연출이에요. 그리고 그 무거움을 물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갈 때, 이,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옅어질 만한 서사 자체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처럼 그 다른 색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훌륭한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훌륭한 이야기의 구성을 만든다라고 보는데, 이 중간이 좀 많이 생략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의 세계의 명확한 불금으로 가기 위해, 그 원한이라는 그 불금으로 가기 위해 이승의 톤이라는 것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옅어져야 된다는 어떤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옅어지는 장치 또한 그냥 그 불금의 귀의 세계, 이거 이런 거면 이런 거야라고 말하는 논법과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뜬금없는 그런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의 등장.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어떤 진중한 대사와는 다른 가벼운 톤의 대사들. 사극 같지 않은 대사의 톤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작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작품을 따로 놓고 있는, 이 이야기 중심축이 다르게 굴러간다는 느낌의 인상을 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게 과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느냐. 근데 떼어놓고 보고 그냥 이런 갈등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저렇게 물리치게 되는 사이다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만화적이라고 보이거든요. 만화적인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믹스 툰을 보는 듯한, 귀의 색이 영웅, 멋있는 영웅, 잘생기고 멋있는 영웅이 귀신을 칼로 물리친다. 근데 그 칼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아이템들이죠. 그 아이템들을 되게 멋있게 표현한 벽조목이라든가 봉숭아 나무 가지. 나중에 가면 무슨 그 태초의 귀매가 이제 칼을 줘요. 그러니까 갈등을 풀어내는데 그 칼을 왜 주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라는 어떤 이게 퉁쳐지는 방식으로 갑자기 느작없이 아이템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템이 등장을 해서 이제 되게 그 와이어 액션 같은 거를 통해서 딱 그 갈등을 한 방에 일소에 딱 이렇게 해소시키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해결됐을 때 다시 그 진중함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그 왕자를 지키고 있는 왕 옆에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면서 권력의 어떤 비정함들을 이렇게 남겨두면서, 그리고 생강이와 구천이라는 캐릭터가 다시 이제 떠나는, 같이 이렇게 조력자가 돼서, 서로의 조력자가 돼서 또 이 세계에 있을지 못할 그런 어떤 테마를 잊지 않겠나 하는 뭐 이런 여지를 남겨둔 채로 이렇게 결말이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의 어떤 만화를 본다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뭐 훌륭하다고 봐요. 충분히 이렇게 만화적이고 이렇게 사이다 전개고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보면 뭐 킬링타임용으로 되게 좋다.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저같이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까지 하려면 그 조승우와 조승우와 연기했던 왕과 장현남 씨 그 대비의 대립, 그 권력의 암투, 이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꼭 그렇게 가벼운 어떤 사이다를 꼭 선택을 했어도 됐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것들을 더 좀 심화해서 그 귀의 세계도 단순히 그런 사이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 한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복잡 미묘하고, 그 귀신들도 뭔가 그냥 테마돼야 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로 무찔러야 되는 어떤 적의 이미지가 아닌, 그러니까 좀 서사에 집중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그 액션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좀 더 말을 해줬어야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 테마를 하는 이 생강이와 그 구천이라는 캐릭터가 이 서로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쌓아가는 그 장면도 사실상 그 서사가 되게 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알겠어요. 자신 때문에 그 죽었다고 생각하는 구천이가 어머니를 향한 어떤 책임 의식, 그리고 그 상처들, 자기를 살리기 위해 했다고 기꺼이 생강이가 이제 희생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알겠어.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그 이야기가 좀
그 권력의 암투의 깊이처럼 충분히 다뤄졌으면 더 그 인물에 우리가 몰입하기가 더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약간 되게 사이다식으로 퉁쳐지는 게 좀 있어요. 얘 이런 사연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 라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많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요즘 이런 작품들이 대세인 것 같아요. 뭐, 뭐, 이렇게 리뷰를 해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게 김 부장 같은 경우가 지금 흥행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레거시 비디오에서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시청률이 요즘 10% 나오기도 힘들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뭐 20%가 찍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요즘 왜냐면 TV 잘 안 보거든요. MBC 뭐, SBS 뭐. 잘 안 봐요. 다 유튜브로 보지. 근데 그 정도 나왔다라는 건 엄청난 성공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김 부장에 대한 평가를 되게 좋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개연성부터 시작해서 뭐 구멍이 숭숭 나 있다, 뭐 서사에 구멍이 나 있다, 뭐 이런 평가하고 단순한 그런 사이다 구조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사람들이 그런 사이다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즘 이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김 부장뿐만이 아니라 뭐 강회장, 뭐 신입사원 강회장, 뭐 그 회계물이죠. 뭐 김 부장도 그렇고 이 동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다 전개를 위한 그것만을 위한, 그러니까 극중의 갈등이라는 게 쉽게 소모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도파민이 뿜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작품들이 오히려 이제 더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평가 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작품들이 과연 여기서 끝이 날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드라마라는 게 대부분 이제 웹툰 원작이나, 그러니까 이제 만화적 논법을 따라간다는 건 결국 뭐냐? 어, 서사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이다 전개만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화가 또 사실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진중한 작품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끼라든가 그런 작품들 되게 뭐 사이다를 위한 서사 구축이 아니잖아요.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에 용의 누나를 딱 찍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그 마지막을 달려가기 위한 완벽한 서사의 구축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 작품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 웹툰 원작의 드라마들이 제작됐을 때 그 웹툰을 보면요, 사실상 김부장이라는 어떤 만화가 가지는 딱 그 구조 안에, 그 논법 안에서의 작품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대중들이 이제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못내 이게 싫지만, 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세상이 원하고 있는 방식인 거죠. 이 방식에 어쩔 수 없구나라고 이제 반쯤 고개를 이렇게 약간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이런 작품들은 사실상 저는 일본이 되게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은 철저히 지금 뭐 그 극장만 가봐도 애니메이션이 메인이고, 애니메이션을 실사하는 작품 뭐 이런 것들이 메인이고, 어 사실상 뭐 다른 영화에 대한 어떤 투자, 그러니까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시장이 선택하는 어떤 흐름이 돈에 이제 잠식이 되다 보니까 실험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모습을 전혀 계속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선택권이 없어요. 어느 정도 팬층이 확보된 작품만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이다 구조로 계속 장사를 하는 작품에 세상에 점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은 나중에 한번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동궁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어, 다음에 또 뭐 화제가 될 만한 뭐 작품이나 사회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